지금으로부터 110년 전 태어 조사 스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다. 태어 조사 스님에게 있어서 이 땅에 출현하신 일대사 인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일제강점기를 거쳐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암울했던 사회의 현실을 타개할 방법은 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뜻을 실현하는 길밖에 없다고 직시하셨던 태어 조사 스님. 하찮은 중생이라도 모두 부처님이라는 절대평등의 법화 사상을 펼치기 위해 세상에 없는 새로운 종단을 창종하셨다. 종지종품과 또 소위경전과 그리고 수행 방법과 또 일상 불교 의례를 마음먹고 조직적으로 만든 우리나라의 최초의 종단이 아닌가. 부처님 법 속에서 현실 생활하고 생활 속에서 법을 누리는 그런 참된 불자로서의 길을 아마 모셔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바람직한 종단의 위상을 가지고 있지 않나. 오직 결의를 위한 일념과 불법으로 평생을 살아가신 태어 조사 스님의 그 큰 뜻과 사상은 후학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졌다. 결의의 눈, 결의의 등불, 그리고 결의의 길잡이가 되겠다는 종도들의 굳은 맹세는 사회의 그늘진 곳을 밝히는 빛이 되고 불교 증언과 나아가 세계 인류를 향한 희망의 등불이 되고 있다. 그렇게 태어 조사 스님의 일대사 인연으로 출현한 관음종이 올해로 창종 50년을 맞았다. 불기 2559년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한 연등행렬이 서울 한복판을 아름답게 수놓았다. 조계종을 비롯한 29개 종단의 연합체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20만 명에 이르는 사부대중이 운집해 역사상 유례없는 장관을 연출했다. 우리나라 5대 불교종단 중 하나인 관음종은 특별한 연등을 선보여 주목을 받았다. 극락과 해탈의 세계로 향하는 범선 등과 함께 불국정토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가 관음종 창종 50주년입니다. 그 장엄등도 그 모진 풍파를 해치고 그런 의미에서 범선을 담았고요. 그 범선이 그 창종 50주년을 갖다가 해치고 난 이후에 불국정토를 이루자 해서 뒤에 따르는 등은 불국정토 등을 출품하게 되었습니다. 별등 50개는 우리 종단 창종 50년을 의미하고 나머지 50개는 준비하는 50년, 미래의 50년은 50개를 의미합니다. 관음종의 과거 50년과 미래 50년을 의미하는 총 100개의 별 등은 거리를 더욱 환하게 밝혔다. 결의 불교를 지향해온 관음종에게 올해는 광복 70년이자 창종 50년의 특별한 해이기 때문이다. 부처님 오신 날, 관음종의 총본산인 묘각사로 불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묘각사는 도심 속 사찰이다. 불자들이 묘각사 대불보전을 가득 메운 가운데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이 거행됐다. 창건일의 묘각사는 서울 시민을 위한 수행과 대중불교운동을 지향한 법화신앙의 중심 사찰로 굳건히 자리매김해 왔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하고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예요? 부처님이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거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이 소중한
이 몸, 우리의 생각,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삶, 이것이 다 소중합니다. 부처님의 절대 평등의 일대사 인연을 구현하고자 하는 수많은 불자들이 관불의식을 위해 긴 행렬을 이뤘다. 관불은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의식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씻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오후엔 작은 음악회도 개최됐다. 어느덧 10회째를 맞는 행사다. 그러나 부처님 오신 날 묘각사만의 특별한 전통은 따로 있다. 이 수많은 종지에 기름을 넣어 유등을 만드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모든 사찰이 부처님을 봉축하면서 다 관등을 하거든요. 등불을 다 밝히고 있는데 우리 묘각사에서는 옛날부터 빈자야 1등의 역사적인 유래와 또 본래의 연등 공양에 대한 그 의미를 2700년 전에 해온 그러한 유등법회를 꼭 합니다. 유등법회 준비가 한창일 때 밖에선 낯선 불자들이 묘각사를 찾았다. 네팔에서 온 불자들이다. बुद्धको लागि धेरै नै एकदम साफ सुथरा राम्रो छ। एकदम मलाई खुसी लाग्यो। यस्तो शब्दहरू भएको मैले देखेको पनि छैन। यो त हाम्रो बुद्ध जन्मेर पनि बुद्धको जग्गामा यति भएको छैन भने चाहिँ यहाँ त यो धेरै धेरै राम्रो एकदम धेरै मलाई मन राम्रो लाग्यो। बुद्धको जन्म जग्गामा नभएको कुरा यहाँ यस्तो भएको छ। धेरै खुसी लाग्यो मलाई त। 국적도 인정도 초월한 부처님의 자비가 묘각사를 밝히고 있다. 유등법회는 불교 경전 현우경에 나오는 등공양 이야기에서 비롯됐다. 가난으로 걸식하던 한 여인이 부처님께 공양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름 등을 마련해 불을 밝혔는데 그 불이 다음 날에도 꺼지지 않았다 한다. 그 큰 마음으로 낸 등불 하나의 공덕을 기리고자 묘각사에서는 매년 2000개가 넘는 유등을 만들어 등 공양을 올려왔다. 유등은 밤새 묘각사를 밝혔다. 제가 여기 묘각사찰 다닌 지 한 30년 됐거든요. 매년 이렇게 유등법회를 했는데 진짜 항상 봐도 환희심이 나고 진짜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절로 눈물이 막 나려고 하고 진짜 환희심이 진짜 막 너무 좋아요. 묘각사는 그렇게 불자들의 마음속에 등불처럼 자리하고 있었다. 서울 시내의 빌딩 숲을 내려다보듯 묘각사는 숭인동 낙산 기슭에 기대어 있다. 묘각사라는 이름은 법화경으로 알려진 묘법 연화경을 소위경전으로 하고 있는 데서 유래했다. 묘각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를 뜻한다. 1940년 태어 조사 스님은 종단을 창종하시기도 전 당시 빈민촌이었던 이곳에 터를 잡으셨다. 1080분의 인등부처에 둘러싸인 마의 관음보살상은 천년 바위산인 낙산 절벽에 조성되어 경외심과 신심을 불러일으킨다. 서울 시민의 귀처이자 도심 속 수행사찰로 자리 잡은 묘각사. 사찰의 가장 높은 곳은 무려 5m에 달하는 거대한 입불 석가모니불이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어
중생 교화의 정신을 보여준다. 그런데 왜 태호 조사 스님께서는 하필 이곳 낙산에 절을 세우신 것일까?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이 소위 인왕산과 이 낙산이 외호를 하는 그런 아주 지역이기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삼각산 소위 북한산이 이제 주봉으로 되어 있지만은 인왕산은 우백호고 이 낙산은 좌총룡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오히려 우백호보다 이 자리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자리에 절을 짓고 있어야 서울이 편안하고 서울 시민이 안정적인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곳이다. 태호 조사 스님의 열반을 기리는 달의 법회가 있는 날, 서울의 안녕을 위한 비보사찰로 묘각사를 창건한 태호 조사 스님의 정신은 그 뜻을 계승한 불도들을 통해 오늘날에도 빛을 잃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태호 조사 스님은 늘 사회와 중생을 떠난 종교는 존재할 수 없으며 이는 종교의 근원이 중생과 사회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결의 길잡이가 되는 새 시대에 맞는 종단의 창조. 태호 조사 스님의 큰 이상은 그렇게 시작됐다. 선교 양종의 그러한 흐름을 이 시대에 맞는 불교 운동을, 불교 신앙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가리킴 속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스님의 법을 쫓고 스님의 그 가리킴을 쫓아서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대한불교 관음종이 있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서울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26살에 출가한 태호 조사 스님은 나라 잃은 비통함에 상해와 동경을 오가며 독립운동을 펼치셨다. 그러나 거듭되는 역사적 비운 속에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만이 시대의 절망과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길이라 깨달으셨다. 스님은 시대에 맞는 불교운동을 수행하기 위해 관음종의 전신인 불입종을 창종하시고 시대의 선각자이자 치열한 구도자로서의 삶을 사셨다. 태고종의 총본산인 전라남도 순천 서남사. 관음종과도 깊은 인연이 있는 곳이다. 선운사 역대 조사 스님들의 진영을 모신 이곳 진영당은 태호 조사 스님의 스승이셨던 조선의 태강백 경운 원기 스님이 계신 곳이다. 태호 조사 스님은 경운 원기 스님의 설법에 크게 감명해 이곳 서남사에서 축발 득도하셨다. 그리고 선방에 머물면서 참선 수행과 경전 공부에 몰입하셨다. 특히 경전을 읽을 때는 심안으로 섭독하면서 깨달음의 길로 나아갔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이은 한국전쟁으로 나라는 폐허가 됐고 사회적 혼란과 함께 일어난 비구대처 분쟁으로 불교계 또한 혼탁해져 갔다. 태호 조사 스님은 수렁에 빠진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불교운동이 필요함을 절감하셨다. 그리하여 뜻을 같이 하는 스님들과 일승불교 현정회를 창립하고 묘법연화경을 소위경전으로 하는 새로운 종단을 구상했다. 묘법연화경은 초기 대승경전으로서 대단히 그 붓다에 대한 신앙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음을 얻어서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평화정신이 깊이 담겨있는 경전이죠. 태호 조사께서는 묘법연화경을 자기 생명처럼 생각하시고 그 묘법연화경의 정신만이
한국 불교를 새로 일깨울 수 있다 하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계신 거죠. 실제로 당시 스님께서 직접 집필하신 해동 천태법화종 법맥소고에는 새로운 종단 창종의 결연한 의지가 잘 드러나 있다. 스님은 안으로는 새로운 종단을 구체화시켜가면서 밖으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중생들을 교화하고자 직접 거리로 나섰다. 매일 파고다 공원의 그 팔각정 그 자리에 가셔서 매일 1시간 내지는 1시간 반을 거리 설법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2년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 생각을 하는 스님도 없을 뿐더러 시내 한복판에 온갖 사람들이 출입하는 그런 곳에 가서 법문을 펴놓고 그냥 그야말로 야단법석이죠. 그런 야단법석을 2년이나 했다고 하는 건 이거는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한 찰나에도 당신 머리가 자기 머리가 수습이 되지 않거든. 가만히 있지 않아. 왜 가만히 있으면 쉬면서 몸으로 움직이고 눈으로 무엇을 보고 또 자궁들을 듣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그 정신 자세가 너무 달라졌지만 정자세는 갖춰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새로운 종단은 승속이 혼연일치되는 종단으로 자아의 완성에 더 큰 서원을 둔 묘법연화경의 정신을 근본으로 한 것이었다. 불지지견 개시의, 즉 거룩하신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서 보이고 깨달아 들어오게 한다는 의미의 종지에서 1965년 관음종의 전신인 대한불교 불입종이 탄생했다. 현대적 의미의 그 종단을 그 주체적으로 만드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 종단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조계종 같은 경우에는 그 자연 발생적으로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인위적으로 종지 종품과 또 소위경전과 그리고 수행 방법과 또 일상 불교 의례를 마음 먹고 조직적으로 만든 우리나라의 최초의 종단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입종엔 기존의 종단과는 차별되는 우리나라 최초의 불교의식 집이 있었다. 태어 조사 스님이 불입종의 이념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교리의 이념과 구체적인 행법 그리고 그 실천 방법까지도 새롭게 정리한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 조사 스님 때부터 내려오던 의식집인데요. 이제 그래서 조사 스님에서 물려서 원사 스님으로 물려서 저하고 이제 저까지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우리 관음종에는 거의 이 법의 의식은 이 조사 스님 내려주신 이 의식 가지고 거의 법회를 치르죠. 태어 조사 스님은 도제의 양성이야말로 새로운 종단에서 가장 필요한 토대임을 자각하시고 출가자와 재가자를 체계적으로 교육시키기 위해 공을 들이셨다. 당시 산재했던 한국 불교의식과의 차별화를 위해 의식 법요집의 근간으로 삼은 것은 역시 묘법연화경과 법화경이었다. 스님은 늘 좌우자각 자증의 불교 생활을 강조하셨다. 법화의식을 하는 스님들은 행학, 이도, 신심 위본으로 해라 이거예요. 행하고 또 배우는 그러한 두 길은 신심을 근본으로 하라. 예의, 이법, 재계 위본이라. 예와 모든 그런 살아가는 법식, 의식 그 두 법은 오직 계를 근본으로 삼고 수행과 의식을 갖춰라. 이것이 조사스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강렬하게 가르치고 또 제자들에게 이러한 정신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라. 스님들은
의식 법요집의 의식들을 철두철미하게 익혔다. 열반에 드시기 전까지도 태어 조사 스님은 직접 교재를 만들고 제자들을 엄하게 교육했다. 그때 당시에는 바루라는 게 참 없었어요. 60년 전만 해도. 그러면 그게 참 귀했어요. 그래도 신도들에게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옛날에는 양언양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거를 4개씩 가져오라고 신도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바로 공양하는 것부터 시키면서 교육을 시키시면서 항상 이 그냥 법문을 하시는 게 아니라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포교를 하셨어요. 기름 종이에다가 그 철필로 써가지고 등사하는 거 그거를 쓰시면은 저는 밤새도록 그걸 미뤄야 했습니다. 등사를. 그래가지고 그거를 접어서 교재를 만들어서 신도들에게 교육시키셨고 우리 스님들도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다 교육을 시키셨어요. 당시의 철저한 교육 방식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관음종의 구족계 교육과정. 관음종에 소속돼 있는 스님들 역시 일반적인 재래의식을 교육받는다. 그리고는 종지종풍에 걸맞는 법화의식을 별도의 교육을 통해 지도하고 스스로 연마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법화의식이라는 관음종만이 가진 차별성과 정통성을 지켜감으로써 태어 조사 스님의 정신을 계승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제가 법화경을 만나 뵙고 나서 너무 감동적인 게 많았습니다. 이거를 꼭 저만 숙지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분들한테 같이 읽고 또 쓰고 또 마음에 새겨서 같이 부처님 되는 길을 같이 걸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태어 조사 스님은 전통적인 의미의 승려의 위상을 지켜가면서 새 시대에 맞는 성직자 양성을 중요하게 여기셨다. 삭발여미한 승려 중심의 종단이 아니라 이념을 같이 하는 불교도가 공동체를 이루어 부처님 말씀을 그냥 글로서 어떤 신앙으로서 실천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그대로 우리가 직접 마음으로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수행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태어 조사 스님은 1979년 세수 76세, 범납 50세의 일기로 낙산 묘각사에서 열반에 드셨다. 태어 조사 스님의 생전 치열했던 고도의 삶을 마주할 수 있었던 사리 친견법회. 일생에 걸쳐 결애와 나라의 고통에 가슴 아파하시고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종단으로 결애와 나라를 구제하고자 하셨던 태어 조사 스님의 열정과 고뇌가 살아있다. 정말 목록은 126과라는 게 이게 엄청난 다리를 그분이 참 청정비우다 그렇게 훌륭히 수행을 하시고 도제 양성을 하시고 오늘의 관음제 입기까지 하신 뒷틀이 되다 보니까 지난해 11월 서울 묘각사에 보관돼 왔던 태어 조사 스님의 사리 일부가 스님이 열반에 드신 지 35년 만에 출가 본사인 서남사로 옮겨졌다. 긴 세월을 기다려 비로소 제자리를 찾으신 것이다. 자리에 일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날 현장엔 신도 2천여 명이 먼 길을 찾아와 태호 조사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서남사 부도전에 태호 조사 스님의 부도탑과 탑비가 봉안됐다. 시대의 선각자로 평생을 대중불교운동에 투신하신 한국 근대 불교계의 거목 태호 조사 스님. 그 높은 가르침은 이제 서남사에서 수많은 사부대중과 함께할 것이다. 태호 조사 스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1988년 대한불교 불입종은 대한불교 관음종으로 종명을 개칭하고 대중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역대 종종 스님들이 태호 조사 스님의 뜻을 받들어 적극적인 교육과 포교 활동을 계속하며 지속적으로 종단을 성장시켜 나갔다. 현재는 총무원장인 홍파 스님께서 관음종을 이끌고 계신다. 관음이라는 게 그게 볼관자에다 소리음자라 이 중생의 소리, 부처님의 소리를 우리가 관하고 중생의 소리를 관해서 우리가 보살행을 하는 것이 종단 아니냐. 관음종 창종 50주년을 준비하며 전국 주지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동국대학교에서 출발을 해서 50명 현재 한국 불교계에서 관음종이 갖는 위상은 어떠할까? 그 사부대중의 혼연일체가 된 종단이고, 그래서 그 교육과 조직이 아주 잘 돼 있다. 그래가지고 그 단결된 힘으로 이 종단을 자기네들이 함께 고뇌하고 함께 의논해가면서 그 민주적으로 화합을 잘 해가면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일 수 있죠. 관음종은 총본산인 서울 묘각사를 중심으로 전국 500여 사찰과 뜻을 같이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 불교 5대 종단 중 하나로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다. 대한불교 관음종은 그간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수행과 포교 중심의 종단으로 발전해왔다. 의정부 관음사는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경기도 일대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는 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안으로는 참다운 인간이 되고 밖으로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일, 그것이 관음사가 걸어온 길이다. 거울이 있는데 거울에 먼지를 닦는 게, 그 먼지를 닦으면 깨끗하느냐? 그건 마찬가지다. 우리의 마음도 한번 그렇게 그 거울을 닦듯이 한번 닦아보자. 그러면은 내 스스로가 깨닫게 되고, 또 스스로 뭔가 알게 되고, 뭔가 참 포기하게 되고, 그게 우리 참 가족을 돌보고, 모든이 다 불자들을 돌보고 부처님을 모시는 그런 일이 아니겠냐. 인천 지역의 대표 사찰인 흥륜사는 생활 속의 불교, 불교 속의 생활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노력해왔다. 24시간 열린 법당은 흥륜사의 자랑이다. 고통받고 고뇌하는 중생들의 수행처이자 편안한 안식처로 사랑받고 있다. 꼭 불교로 가는 아주 고매하고 높은 차원의 불교보다는 불교가 시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대중불교, 시민불교를 그동안에 난 줄곧 주창해왔어요. 그리고 신도들에게도 그 생활불교를 어차피 불교 인생관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불교 속에서 자기 인격을 이루고 불교를 통해서 바로 복되게 살 수 있고 이런 게 불교를 실천하는 사람의 바로 바른 자세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도 함께 하는 거.
그래서 절도 우리는 절경내 몇만 평이 되는데도 어느 한 군데 담장을 친 데가 없어요. 경상남도 창녕에 자리한 법성사는 부처님을 모시고 관세음 보살님의 사상을 사회에 전파하며 중생을 구제하는 데 가장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그 바탕엔 법성사를 창건하신 법성보살님의 법신 사상이 깔려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고 바르게 살아갈 것을 강조한다. 주는 사람이 죄송하고 받는 사람이 당당한 사람 먹는 거 이게 바로 우리 법성사의 기본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정말 전부가 그런 사상을 갖는다면 이 사회는 지금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가 되어서 주는 사람이 죄송하고 받는 사람 당당한 사람 이걸 바라는 것이 제 뜻이고 또 우리 보살님 가셨지만은 보살님의 뜻이에요. 꼭 이걸 실천하고 싶어서 지방도 실천하고 있는 거야. 경상북도 경주에 자리한 천주암. 천년고도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깨달음을 향해 정진하는 천주암은 자비로움으로 가득한 청정도량이다. 우리가 현실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진짜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기쁜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 사회에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와가지고 스님한테 얘기했을 때 스님은 거기에 맞는 적절한 방편과 답을 통해서 그 개개인이 그 어떤 그 무지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좀 지혜롭고 슬기롭게 세상을 밝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 천주암에서는 이렇게 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문 홍법사는 부산 지역에 15개의 말사를 두고 있는 대한불교 관음종 총무원의 직할 사찰이다. 무문은 문이 없는 사찰이란 뜻으로 언제나 용맹정진할 수 있는 기도 사찰이다. 자기 스스로 업장 소멸 기도를 하니 어느 가정이 안 편할 리가 없고 다 편안하니까 죄란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죄를 지내는 것보다는 죄 지내는 만큼 용맹정진으로서 기도로서 자기 업장 소멸을 하고 있으니까는 죄가 없습니다. 관음종은 늘 시대와 대중과 함께 호흡해왔다. 한 무리의 외국인들이 서울 묘각사를 찾았다. 낙산 묘각사는 2002년 월드컵 때부터 외국인 템플스테이로 이름을 알려왔다. Touch to knees, touch hands, cross the foot. 모든 과정이 영어로 진행된다는 건 외국인들에게 가장 큰 매력이다. 템플스테이를 진행하는 사찰은 전국적으로도 많다. 그러나 묘각사는 수년 동안 쌓아온 독보적인 프로그램을 선보였고 지금까지 30여 개국이 넘는 나라들의 사람들이 템플스테이를 체험하고 돌아갔다. 우리가 항상 바깥에만 쫓아가고 매일 아침에 거울을 보고 세수를 하고 머리를 쓰다듬고 바깥만 항상 보잖아요.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챙기지 않으면 바르게 생활할 수가 없고 또 행복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묘각사 템플스테이는 그런 행복한 마음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바로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 불교는 종교라기보다 전통적인 색채가 묻어나는 한국의 대표 문화다. 묘각사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한국 불교 문화를 바로 알리는 통로이자
대중포교의 장으로 제 역할을 훌륭히 해내고 있다. I'm a Catholic, but it's kind of different, and I really like it. So I hope I can practice a bit, maybe at home during my studies, because it's going to be very stressful. So I hope it will help me. It's a very good experience. Yeah. 관음종은 교육을 중시하셨던 태어 조사 스님의 뜻을 받들어 매년 다양한 학술 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인재 양성만이 불교가 중흥하는 길이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길이라는 신념의 발로다. 그런 의미에서 관음종은 1970년대부터 선구자적으로 해외 포교 활동에 나섰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오랜 불교 문화를 간직한 일본과의 문화 교류는 물론 동남아시아와 미국 등지에서의 적극적인 포교 활동을 통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전파하는 데 앞장서 왔다. 그것은 결의와 민족에서 한 단계 더 나가 세계 평화와 인류를 위해 헌신하는 일이기도 했다. 관음종은 창종 50주년을 해외 포교 원년으로 삼고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대한불교 관음종 비구니회는 태어 조사 스님의 엄격한 가르침을 전수받아 오면서 비구니의 위상을 되새기고 종단 발전과 화합에 공헌해왔다. 작지만 관음종을 지키는 또 하나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한국 불교계에 있어 대한불교 관음종의 위상은 1년 내내 이어지는 다방면의 사회 공헌 활동에서 꽃을 피운다. 민족의 명절 한가위.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이때 경제적으로 어렵고 소외받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추석 선물을 전달해 오고 있다. 어르신들도 봉사자들도 함께 행복을 나눈다. 보이지 않게 절에서 이렇게 또 어려운 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하신다는 거는 제가 많이 들었긴 했는데 직접 또 제가 이렇게 얼떨결에 참가를 했지만 하여튼 뜻깊은 날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인이라면 한겨울 동짓날 꼭 떠올리게 되는 음식이 있다. 바로 뜨끈한 단팥죽이다. 인천 흑륜사는 매년 동짓날이면 불자들을 비롯해 절을 찾는 사부 대중들과 동지팥죽을 나눈다. 한 해의 군을 막고 각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에서다. 서울 묘각사에선 문화 한마당을 열어 외로운 어르신들과 젊은이들이 세대 간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세대 차이도 많이 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 보냈고, 집에 계시는 할머니 생각도 많이 나고, 또 이제 집에 돌아가면 할머니 잘 모셔야겠다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긴 겨울을 마음 따뜻하게 나실 수 있도록 햅쌀을 지원했다. 봄이면 도움이 필요한 지역 아동센터를 찾아 필요한 물품을 후원한다. 이번엔 학습에 필요한 태블릿 PC를 증정했다. 아이들은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대들보다. 태블릿 PC 가지고 공부해서 똑똑해질 것 같아요. 스님 고마워요. 잘 쓸게요. 대한불교 관음종 소속 서울복지원이 관음종 사회복지법인으로 개편했다. 앞으로도 소외받는 계층은 물론 어린이들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저희 어린이들이 부처의 종자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들 나중에 커서 커서 이 나라의 어떤 큰 기둥이 된다고 하면은 그것이 하나의 어떤 불성을 심는 하나의 근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범죄자들이 수감돼 있는 대전교도소. 법성사 법명스님과는 오랜 인연을 맺고 있는 곳이다. 대중 포교도 중요하지만 제일 참 소외되고 남들이 지탄하는 이러한 그 수용자들이 수감되어 있는 이 교도소, 종단적인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대중교 포교보다는 이곳 포교가 중요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제가 꾸준하게 나이 현재 8이 넘었지만 들도록 내가 계속 하고 있고. 법명스님은 30년 넘게 교도소 교화 활동을 펼쳐오셨다. 범죄를 저지른 재소자들에게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건강하게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각종 필요한 지원을 돕고 있다. 관음종은 지난 9월 라오스의 라오코리아 기술대학과의 자매 결연으로 해외 혼 활동의 역사적인 첫 걸음을 뗐다. 불기 2559년 10월 7일 57년 전 태어조사 스님께서 처음 거리설법을 펼치셨던 뜻깊은 파고다 공원에서 대한불교 관음종 창종 50주년 기념 법회가 개최됐다. 오늘부터 대한불교 관음종 창종 제50주년 기념 대법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태어조사 스님의 정신을 다시금 되새기며 관음종은 새롭게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소리 없는 설법이 들리는 듯하고 그림자 없는 모습이 보이는 듯하니 본래 청정법신이 이 법석에 계심을 확신합니다. 관음종 선대 조사들과 종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 회원 종단의 지도자분들과 함께 깊은 마음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경화정착 지난 50년의 역사 속에서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종단으로 자리 잡은 대한불교 관음종. 창종 50년은 새로운 시작이다. 시대의 역사를 담아내는 좀 그러한 훌륭한 성직자 교육이 많이 배출돼야 된다. 그것이 관음종의 미래요. 포교가 생명이다. 포교가 포교 안 하고는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포교의 이념으로 모든 종도가 다 같이 포교를 지명하자. 그리고 사회가 안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 행복한 것. 이거이 바로 우리 관음종이 바라고 원하는 이러한 앞으로 나아갈 길입니다. 우리들의 영혼, 우리는 결례를 위하여 눈이 되겠다. 우리는 결례를 위하여 등불이 되겠다. 우리는 결례를 위하여 길잡이가 되겠다. 모든 중생들이 함께 부처님과 더불어 부처님의 직연도에 함께 들어가서 피아나의 그러한 세계에서 부처님의 말씀과 정신대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묘법연화경의 이 세상에 부처님이 출세하신 하나의 본애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쫓아서 우리가 실행하고 그러한 것을 쫓아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더불어 이 사회가 고통 없고 분단 없는 그러한 행복한 사회를 우리가 건설해야 되지 않겠는가. 태어 조사 스님은 종교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셨고 이에 관음종은 결례와 나라를 위해 지난 반세기를 쉼없이 달려왔다. 스님은 비록 원적에 드셨지만
관음종은 그 큰 뜻과 정신을 잊지 않고 이 결에 이 나라 떠나가 세계 속에서 그늘진 곳에 빛이 되고 희망이 될 것이다.